물류부동산이 어렵고 궁금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원스톱 솔루션 메이트 플러스를 만나보세요. 그래서 개발의 중심이 영남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도시의 인구나 교통 입지 측면에서도 항만이 이제 진입하기 좋은 또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저온 창고를 갖춘 물류센터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AI를 활용한다, IoT, ICT 활용한다라고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기본 로우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상당히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쌓아온 데이터를 사실은 뭐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월 아니면 뭐 2주 단위, 주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 부분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큰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만큼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고 있죠. 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가에서는 관리하는 게 이제 그 주 용도가 예를 들면 창고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창고로 업으로 등록된 것들만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리스트해서 관리를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요새 이제 물류센터가 너무 핫해지다 보니까, 네,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창고 업으로 뭐 이제 부속 용도나 이런 거는 창고 업으로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창고 용도로 쓰고 있는 물류 창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알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그 국도, 지방국도, 고속도로 이런 것들 타고 다니면서 물류창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캐치를 하다 보니까 네. 캐치하고 와서 우리나라 데이터들이랑 이게 쭉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 실제로 좀 더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진짜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급 예정 데이터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 예정인 거, 그다음에 투자자가 이제 땅 사고 있는 거, 이런 과정들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네. 아마도 이제 그런 정보들이 좀 빠르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즘은 수도권 지역 외에도 충청권이나 부산 등의 대규모 물류센터가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 외에도 주목해야 될 물류 부동산 지역이 있을지 요즘 떠오르고 있는 지역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역들에 대한 수요 공급의 전망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의 물류센터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냉장 냉동 물류 쪽은 사실은 공급이 좀 과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온 물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상온 물류. 건식이라고 하는 상온 물류는 지금 수도권에 이미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화주가 그 공실을 찾고 싶은데 이게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공급한 것들을 보면 뭐 캔달스퀘어나 아니면 외국계, 아무튼 그 외국 회사들이 투자한 건물들 보면 대부분 다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면적 위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대형 화주로 그냥 임차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형 화주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500평, 1000평 이렇게 그런 마이너한 투자 화주들. 또 이런 회사들은 약간 섹터가 나눠진 소형 창고를 찾고 싶은데 그런 면적에 대한 공급은 지금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니즈가 있냐면 두세 개, 다섯 군데 흩어져 있는 물류를 하나로 모으고 싶은 거예요. 하나로 모으고 싶은데 이게 서울 경기권에는 없는 거죠. 이미 안성까지 다 찼거든요. 이게 준공전에 이 물류가 채워지는 상황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 이남까지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 경기권에서는 총량제를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신규 인허가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법이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빡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규를 작년에 개발하려고 했던 물류센터들은 약간 어렵죠. 네. 이게 제 시간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그럼 좀 유연한 데가 어디야? 라고 하니까 그나마 충청권이고 이남권인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 유치할 수 있잖아요. 산업이 들어오죠. 네. 그게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지역 자체가. 그래서 지금 개발의 중심이 영남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 도시의 인구나 교통 입지 측면에서도 항만이 이제 진입하기 좋은 또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저온 창고를 갖춘 물류센터의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다. 필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공급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네. 있고요. 이런 그 시장의 변화에서 물류부동산 개발업계가 눈을 돌리는 게 이제 제2의 도시인 부산, 양산 이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보면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규모가 10,000평, 20,000평이 아니에요. 뭐 5만 평, 뭐 3만 평, 뭐 10만 평 이런 규모이기 때문에 과연 이 규모를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항, 감천항, 뭐 다대포항 이런 다수의 항만하고의 접근성에 대한 장점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충분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산의 항만을 통해서 냉동, 냉장 물류에 대한 수요가 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한라산을 갔다 왔는데 네. 제주도에 그 택시기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제주도에 물류센터를 지어달라는 거예요. 제주도에 물류센터가 왜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감귤 물류센터가 아닌 거예요. 저는 감귤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냉장, 냉동이 필요한 그 해산물 같은 거였더라고요.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다. 근데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주도에 왜 우리 옥돔이나 이런 거 올리잖아요. 서울로. 네.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굉장히 큰 규모의 선진화된 센터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부산은 시장 훨씬 크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에 대한 물동량 커지는 거,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양, 또 선박들이 부산항으로 발길을 돌리는 상황들, 또 실제로 부산항이 올해 상반기 물동량이 1142만 2000 TEU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 단위 기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항 개항 이래 가장 많은 컨테이너를 처리한 2019년도가 약 1098만 7000 TEU를 뛰어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산 일대의 화주들이 이제 저온 창고를 좀 구하지 못해서 이 품앗이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날 정도로 창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물류센터 크기 면에서 인구 337만 명에 달하는 부산, 경남, 이 인근 도시 물류 수요 처리하기 위해서는 1만 평 이상의 풀필먼트 기능을 갖춘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필요할 것 같다. 그 다음에 풀필먼트는 단순히 보관뿐만이 아니라 물류 전문업체가 판매자를 대신해서 포장, 또 배송, 보관, 재고관리, 교환, 환불 이런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도심 물류 시장에 대한 그 신선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충분한 수요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KPMG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쿠팡 등이나 그 물류 대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나서 부산이나 그 영남권에 집중적으로 거점을 확대하는 추세다라고 KPMG 컨설팅 리포트에서도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을 이어서 부산이나 영남권의 그 물류 수요 공급이 늘어날 거고 또 물류 부동산 개발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분들도 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현 물류센터의 수요에 따라서 달라진 요즘 지역과의 물류센터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방금 저온 물류센터가 많이 건설됐고, 초저온 물류센터가 추후에는 공급이 과잉이 될 거라고도 그런 예측을 해주셨는데, 상온 창고는 공급이 조금 부족하다는 맞습니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유통 소비 트렌드가 변화해서 도심 내 마이크로 풀필먼트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마이크로 풀필먼트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풀필먼트, 그러니까 마이크로 풀필먼트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은 뭐 간략하게, 네. 뭐 정의를 좀 내리고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이커머스가 사실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물류창고나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긴 했었죠. 근데 네. 이제 최근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비대면 소비가 확산이 되고, 비대면 소비가 확산이 되면서 물류 소비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고,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그 유통회사들, 물류회사들의 이제 최대의 니즈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만큼 빠르게 고객한테 배송할 수 있느냐가 핵심 가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퀵커머스 네. 뭐 이런 얘기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세계 주요 도시들 보면은 퀵커머스를 이제 그 부흥시키기 위해서 도심에 이제 물류센터들을 만들면서 다크스토어라는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이 다크스토어는 도심에 있는 뭐 이제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상업시설로 사용하던 것들을 고객을 사실은 원래 다크스토어의 정의가 이제 불이 꺼져 있는 스토어, 뭐 어두운 스토어 이래가지고 고객들이 이제 발길이 닿지 않고 그 매장은 진짜로 배달원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물류창고 형태로 사용하는 요런
유통의 그 매장들이 그런 형태로 활용이 되는 다크스토어가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저희가 풀필먼트에서 되게 이제 마이크로하게, 이제 세세하게 고객들의 이 문화까지 이제 가게끔 이제 소품종의 물건들을 이제 배송을 한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마이크로 풀필먼트라는 이제 단어를 좀 써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풀필먼트가 이제 생겨나게 된 건데요. 마이크로 풀필먼트는 사실은 꼭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네. 보면은 이제 뉴욕의 그 아마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홀푸드 있죠. 홀푸드 매장. 홀푸드 매장은 아예 전면적으로 다크 스토어라는 형태로 아예 전환을 하기도 네. 했었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하죠. 월마트. 월마트도 미국에 있는 2,500개 매장 이상에서 그 다크 스토어 형태로 이렇게 뭐 복합을 운영하거나 이런 형태들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마트. 네, 비마트가 이제 원래 작년까지 하면 30개 정도를 그 강남에 거점을 두고 있었는데, 네, 서울에. 근데 이제 작년 11월, 12월만 해도 한 8개 정도 강남 그 송파에서 강남 3구에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쿠팡에서 운영하고 있는 쿠팡 이츠마트. 네, 쿠팡 이츠마트도 이제 송파구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강남 서초 강동으로 계속 확장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S 리테일도 올해 상반기에 요기요랑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GS 더 프레시를 연계해서 신선식품 퀵커머스 서비스도 또 출시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그 마이크로 풀필먼트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이러한 네. 케이스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